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를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골목길은 고요했다. 간혹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이준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밤길을 걸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대형 항공사의 베테랑 파일럿이었다. 그의 삶은 2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사장을 전전했다. 그의 마음은 황량했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와 함께 찾아온 막대한 부채는 그를 짓눌렀다. 2년 전 그날, 그는 자신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이륙 직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급박한 비상 착륙을 해야만 했다. 승객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그 사고는 이준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 그는 결국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거대 항공사의 벽은 너무 높았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삽을 잡았다. 낡은 원룸은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자신이 조종하던 비행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비행기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비행기는 불길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비상 착륙했던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날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막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재래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시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고 낡은 좌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때 시장 한 구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선이 닿은 곳에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리어카에 실린 농산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역시장의 상인회 소속으로 겉으로는 시장을 관리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낡은 시장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조폭들이었다. 이 늙은이가 어딜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딴 쓰레기를 여기다 뿌려놔. 상인회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빌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상인회 간부는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이 늙은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오늘 여기서 내 놈이 가진 거 다 내놔야 정신 차릴 거야. 노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준호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한때 정의를 위해 싸웠던 형사였다.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의에 맞서 싸우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을 향해 다가갔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상인회 간부는 준호의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어쭈 이 자식이 감히 내 일에 참견해 내 놈이 누군데. 당신은 지금 노인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상인회 간부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이 늙은이가 내 물건을 다 망쳐놨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는 노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상인회 간부는 준호의 힘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이 자식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상인회 간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준호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준호는 그의 손을 피하며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상인회 간부는 준호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아이, 이 미친놈이 감히 나를 때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호는 노인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는 고전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을 지켜야 했다. 그때 노인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노인은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감사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고맙네, 젊은이. 노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상인회 간부는 노인과 준호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준호는 노인을 품에 안은 채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낡은 리어카 뒤로 몸을 숨겼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상인회 간부도 비열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했고 노인과 준호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노인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준호는 녀석을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준호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노인을 구한 일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상인회 간부의 마지막 경고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일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준호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를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골목길은 고요했다. 간혹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김용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밤길을 걸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그의 삶은 3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사장을 전전했다. 그의 마음은 황량했고 어린 아들 민준이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슬픔은 여전히 그를 짓눌렀다. 3년 전 그날 민준이는 스쿨버스를 기다리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단순 뺑소니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영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은 혼자서 길을 건널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삽을 잡았다. 낡은 집은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민준이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민준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민준이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그의 품에 안겼던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민준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막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의 발치에 무언가 부딪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강아지였다. 점원 셰퍼드 새끼였다. 녀석은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떨리는 몸에서는 미약한 열기가 느껴졌다. 녀석의 작은 다리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아지는 영호의 다리를 향해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간절했다.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마치 영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영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영호는 강아지를 외면하려 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생명과도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의 아픔을 보며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강아지의 간절한 눈빛과 떨림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마치 민준이의 마지막 눈빛을 보는 듯했다. 왜 내게 오는 거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아지는 영호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더욱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은 영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특정 방향을 향해 잡아 끌었다. 녀석의 몸은 작은데도 힘은 놀라웠다. 녀석은 마치 영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를 이끌었다. 영호는 강아지를 따라갔다. 강아지가 이끈 곳은 낡은 골목길 안쪽에 있는 버려진 쓰레기 더미였다. 쓰레기 더미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강아지는 쓰레기 더미 한 구석을 향해 낑낑거렸다. 그곳에는 낡은 인형과 함께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쪽지는 빗물에 젖어 희미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다. 도와주세요. 영호는 쪽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쪽지 옆에 있는 작은 인형을 보자마자 그의 눈이 커졌다. 그 인형은 민준이의 것이었다. 민준이가 어릴 적 가장 아끼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낡은 로봇 인형이었다. 강아지가 왜 민준이의 인형을 가지고 있을까? 언제부터? 강아지는 영호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강아지는 영호의 손을 핥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영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영호는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강아지의 몸은 작고 가벼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그는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아지는 온몸이 진흙투성이로 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영호의 품에 안기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영호는 강아지를 따뜻한 물로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강아지의 몸에는 긁힌 상처와 함께 알 수 없는 주삿바늘,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영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누군가가 강아지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호는 강아지에게 럭키라고 불렀다. 럭키는 영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녀석의 얕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영호에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럭키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녀석은 민준이의 마지막 흔적이자 3년간 그를 짓눌렀던 절망 속에서 그를 끌어낼 유일한 존재였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럭키가 가져온 민준이의 인형과 쪽지, 그리고 럭키의 몸에 남은 주사바늘 자국, 이 모든 것이 3년 전 민준이의 사고와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민준이는 왜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까? 그리고 럭키는 왜 그에게 왔을까? 영호의 뇌리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3년 전 민준이가 사고를 당하던 그날, 그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민준이가 캄캄한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쫓는 거대한 그림자. 그림자는 뱀처럼 꿈틀거렸고 그 그림자의 손목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영호는 화들짝 잠에서 깼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 같았다. 럭키가 그의 옆에 앉아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영호의 꿈을 함께 꾸는 듯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럭키는 영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영호의 목덜미를 핥았다. 영호의 목덜미에는 뱀 문신이 없었다. 하지만 럭키는 마치 그의 몸에 뱀 문신이 있는 듯 그곳을 핥았다. 영호는 럭키의 행동에 의아했다. 럭키는 왜 자신의 목덜미를 핥는 걸까? 그리고 뱀 문양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직감했다. 럭키가 가져온 민준이의 인형과 쪽지, 그리고 자신의 악몽,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터였다. 민준이의 사고에는 분명 감춰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리고 럭키는 그 진실을 밝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는 럭키와 함께 민준이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영호는 럭키가 가져온 민준이의 인형과 쪽지, 그리고 럭키의 몸에 남은 주사바늘 자국을 보며 밤새 뒤척였다. 3년 전 민준이의 사고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 작은 강아지에게 달려있음을 직감했다. 럭키는 영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잠 못 이루는 그를 지켰다. 녀석의 낮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는 영호에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럭키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녀석은 민준이의 마지막 흔적이자 3년간 그를 짓눌렀던 절망 속에서 그를 끌어낼 유일한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럭키를 데리고 민준이가 사고를 당했던 장소를 찾아갔다. 낡은 스쿨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그날의 흔적을 간직한 채 쓸쓸하게 서 있었다. 경찰은 3년 전 민준이의 사고를 단순 뺑소니 사고로 종결했지만 영호는 믿을 수 없었다. 럭키는 민준이의 인형을 가져왔고 그 인형은 3년 전 그날 민준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영호는 럭키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을 떠올렸다. 뱀 문양은 그의 악몽 속에서 본 그림자의 손목에도 새겨져 있었다. 혹시 민준이의 사고가 뱀 문양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영호는 럭키의 안내에 따라 사고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럭키는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들이대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민준이의 흔적을 찾는 듯 주변을 탐색하는 듯 했다. 럭키의 몸은 떨렸지만 녀석은 망설임 없이 전진했다. 녀석은 마치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 그를 이끌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버스 정류장 뒤편에 있는 낡고 허름한 공터였다. 공터는 쓰레기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럭키는 공터 한 구석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상자는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증거. 영호는 상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리고 상자 옆에 낡은 비디오 테이프가 놓여 있었다. 빗물에 젖어 희미했지만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선명했다. 민준이에게. 영호의 손이 떨렸다. 3년 전 민준이의 사고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강아지가 민준이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영호는 비디오 테이프를 움켜쥐었다. 럭키는 그에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럭키는 진실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그는 낡은 비디오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다. 플레이어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3년 전 민준이의 등굣길 풍경이 나타났다.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장난치던 민준이의 모습은 영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화면 속 민준이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다.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민준이를 향해 돌진했다. 끼익쾅.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민준이는 차에 치여 쓰러졌고 승용차는 그대로 도주했다. 영호는 비명을 질렀다. 화면 속에서 민준이의 마지막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리고 화면은 멈췄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화면이 다시 움직이더니 승용차가 도주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승용차의 번호판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운전수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지만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영호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3년 전 민준이의 사고 현장에서도 본 적이 있는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남자. 그는 3년 전 민준이의 죽음과 관련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도현. 과거 폭력 조직 블랙스네이크의 간부였던 인물이었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는 승용차가 도주하는 장면이 아닌 럭키가 사고 현장 근처를 수색하는 장면이었다. 럭키는 민준이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와 함께 작은 USB를 발견했다. USB 안에는 뱀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가 들어있었다. 럭키는 USB를 물고 어딘가로 향하려 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에게 공격당했다. 남자들은 녀석을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USB를 빼앗아 도주했다. 럭키는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리고 녀석의 목덜미에 뱀 문신이 새겨졌다. 영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럭키가 3년 전 민준이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녀석은 민준이의 마지막 흔적과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녀석이 버스 정류장을 막아섰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필사적인 외침이었던 것이다. 녀석은 3년 동안 그 증거를 지키기 위해 고통받아왔던 것이다. 럭키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라 민준이의 마지막 증인이자 그의 가족이었다. 영호는 비디오 테이프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준이의 마지막 유언이자 럭키가 3년간 지켜온 진실이었다. 민준이의 사고는 단순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된 살인이었다. 김도현이 민준이를 살해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 영호는 곧장 김영철 경위에게 연락했다. 김영철 경위는 3년 전 민준이의 사고 사건을 담당했던 베테랑 형사였다. 그는 영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비디오 테이프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럴 수가. 김도현이 범인이었다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니. 블랙 스네이크.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조직이었지만 실상은 아난타 조직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약 밀매와 인체 실험을 통해 초이나를 만들려던 잔혹한 조직입니다. 민준이의 죽음은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 민준이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김영철 경위의 고백에 영호는 충격을 받았다. 민준이가 아난타 조직의 비밀을 알게 되어 제거당했다니. 영호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럭키를 끌어안았다. 럭키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녀석은 3년 동안 진실을 지키기 위해 고통받아왔던 것이다. 김영철 경위는 즉시 김도현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김도현은 이미 자신의 뒤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 내부의 비호 세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했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영호는 럭키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뱀 문양은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지도를 암시하는 듯한 복잡한 선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영호는 럭키가 가져온 쪽지 뒷면에 그려진 그림을 떠올렸다. 그 그림은 낡은 폐공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혹시 폐공장이 아난타 조직의 비밀 거점은 아닐까? 영호는 럭키와 함께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듯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럭키는 영호의 곁을 맴돌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위험해 가지마, 알았지라고 말하는 듯했다. 영호는 럭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폐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낡은 기계들과 서류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고 퀴퀴한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호는 럭키의 안내에 따라 공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럭키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양 펜던트는 희미하게 빛나며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공장 지하로 이어지는 낡은 철문이었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그 위에 뱀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영호는 그 문양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민준이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문양이었다. 영호는 철문을 열려 애썼지만 문은 단단했다. 그때 럭키가 철문의 코를 들이댔다. 럭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금을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영호는 경악했다. 럭키의 힘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지하 실험실 안에는 수많은 철창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한 동물들이 갇혀 있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영호는 럭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동물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영호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도현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영호를 짓눌렀다. 하지만 영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준의 아픔, 럭키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지민이의 창백한 얼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럭키는 영호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김도현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김도현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지민이가 쓰러져 있는 유리관을 향해 다가갔다. 영호는 충격에 빠졌다. 지민이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김도현은 지민이를 이용해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럭키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김도현은 주사기를 들어 지민이에게 약물을 주입하려 했다. 영호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김도현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김도현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광기에 휩싸인 그의 눈은 더욱 붉게 빛났다.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영호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감히 나의 실험을 방해하려 해. 이 미물 따위가. 김도현이 소리쳤다. 김도현은 영호의 목을 움켜쥐었다. 영호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준과 럭키,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럭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럭키가 김도현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김도현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김도현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럭키는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럭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럭키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꽝!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럭키는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김도현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오메가,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는 영호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김도현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도현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지민이를 납치하여 그녀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럭키를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영호는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영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영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럭키의 희생과 민준의 고통, 그리고 지민이의 억울함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럭키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민준이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럭키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럭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도현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영호를 짓눌렀다. 하지만 영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민준의 아픔, 럭키의 간절한 외침, 그리고 지민이의 창백한 얼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럭키는 영호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김도현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영호는 럭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김도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김도현은 영호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영호는 럭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김도현은 영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영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영호는 럭키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김도현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박지민, 영호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3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박수현 형사의 딸이었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김도현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영호는 충격에 빠졌다. 박지민이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김도현은 박지민을 이용해 오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럭키는 지민이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김도현은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지민이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지민이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영호가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영호는 김도현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김도현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영호를 덮쳤다. 영호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김도현은 영호를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아들처럼 여기서 죽어라.
김도현은 영호의 목을 움켜쥐었다. 영호는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준과 럭키, 그리고 지민이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럭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럭키가 김도현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김도현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김도현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럭키는 지민이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럭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럭키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쿠앙!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지민이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지민이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럭키는 지민이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지민이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김도현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오메가,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영철 경위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는 영호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김도현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김도현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영호는 지민이를 끌어안았다. 지민이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영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지민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지민이의 부모는 영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럭키의 희생과 민준의 고통, 그리고 지민이의 억울함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럭키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민준이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럭키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럭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영호는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럭키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럭키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김영철 경위는 영호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구출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는 영호의 활약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영호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김도현과 그의 배후 세력인 아난타 조직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오메가 프로젝트제와 뱀의 눈물렌을 이용한 세계 지배 야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영호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영호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는 럭키의 펜던트가 부여한 새로운 능력, 즉 위험을 감지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치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영철 경위는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영호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영호와 김영철 경위는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영호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럭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영호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럭키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영호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영호는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영호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영호는 럭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영호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영호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영호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영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영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영호는 럭키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김영철 경위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김영철 경위는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럭키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김영철 경위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영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영호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영호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영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영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럭키의 희생과 민준의 고통, 그리고 지민이의 억울함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럭키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민준이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럭키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럭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김영호는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럭키와 민준,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의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영호는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럭키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럭키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럭키의 힘은 그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씨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영철 경위는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영호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라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영호와 김영철 경위는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영호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럭키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영호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럭키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영호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물을 제기하고 있는 곳이었다. 영호는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영호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잘이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영호는 럭키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영호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영호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영호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사는 영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영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영호는 럭키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김영철 경위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김영철 경위는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럭키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김영철 경위는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영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영호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김형철 경위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영혼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영호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영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영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럭키의 희생과 민준의 고통, 그리고 지민이의 억울함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럭키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민준이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럭키가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럭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